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3번 연속 동결 가능성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 연준은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서 우리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에도 오늘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3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주춤했던 낮 기온도 다시 올라 찜통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강남 초고층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엔 수도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평화 협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단 이번에도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이어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12차례 연속 동결 중입니다. 시장은 한은이 오늘 13번째 동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14일까지 약 4조 2,300억 원 늘어 지난달 증가액은 7조 6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7월 전국 주택가격이 0.15% 올랐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간 자칫 가계대출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위원 다수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은 대다수 위원들이 다음 달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전망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더위가 가고 가을을 알리는 처서인데요. 처서의 마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태풍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지만 열대야의 기세는 꺾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서울의 최저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끌고 온 수증기는 남았습니다. 어제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수도권에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장마철 마냥 자동차는 물살을 갈라야 했고 저지대 주택가는 어김없이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쏟아진 강한 비도 열대야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열기와 습기는 무엇보다 체감온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최저기온은 28도, 체감온도는 30.4도에 달했습니다. 냉방기 없이 제대로 된 잠을 청할 수 없는 무더위입니다. 이런 서울의 열대야는 32일 이어지면서 연일 새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비는 오늘도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비 온 뒤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기상청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을 25도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선 8월 한 달 내내 열대야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사병에 쓰러진 40대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기도 했는데 이번엔 체온이 40도가 넘은 60대 환자가 병원 19곳을 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이 4층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였던 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구조대원들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여성을 등에 업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증 열사병 이런 정도로 좀 추정이 된다. 체온은 40.3도를 넘었고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들것 위에서 팔을 위로 뻗고 자세를 고쳐 눕는 등 의식이 있었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천안하고 천안 그 주변 지역 이제 병원들 좀 수배를 했었는데 수배가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았던 것. 병원 19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지만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았고 이웃과의 교류도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밥 주는 데 있어. 매일 그렇게 했어.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이 여성을 포함해 올 여름 온열질환 사망자는 28명입니다. 온열질환자는 2,994명,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전체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무척 더울 전망입니다. 지치지 않게 조심하고 이상이 생기면 제때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인데 수사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이 막판 변수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이 꾸려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수심의 요청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직접 수심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내부에서도 소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면 이 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 중앙지검 등과 갈등만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4분쯤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한가운데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절반이 불에 탔고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비상벨이 울려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한 명은 옥상에 대피했다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중 한 가구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연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국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정가연 특파원, 전당대회가 벌써 사흘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팀 월즈 부통령 후보군요. 그렇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상대적으로 전국 인지도가 떨어졌던 월즈 후보는 오늘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미국 전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는 겁니다. 특히 역대 전당대회 때마다 명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월즈를 직접 소개할 예정입니다. 팀 월즈는 고등학교 교사의 풋볼 코치, 보통 사람 이력이 화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 월즈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보통 사람입니다. 퇴역 군인, 고등학교 교사, 풋볼 코치 등 살아온 이력도 그렇지만 구사하는 언어 역시
보통의 미국인들이 공감할 만한 표현들이 많아서 친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유세 한 대목 들어보시죠. Can you simply picture Donald Trump working at a McDonald's trying to make a McFlurry or something? Oh, he knows us. He couldn't run that damn McFlurry machine if it cost him anything. So. 오늘 수락 연설도 보통 사람 월즈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내용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대 트럼프. 이제 막판 변수가 될 만한 요소는 뭐가 남았을까요? 네, 현재 무소속으로 대선을 뛰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금요일에 대선 포기를 선언하고 트럼프 측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샤나한은 트럼프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taying in, forming that new party, but we run the risk of a Kamala Harris and Waltz. Or we walk away right now and join forces with Donald Trump and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무소속인 케네디 주니어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의 표를 잠식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만약에 케네디 트럼프 조합이 성사가 된다면 이 초박빙 흐름인 미국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러시아 본토를 급습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엔 수도권 모스크바 지역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2022년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여러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윙윙 소리를 내며 드론이 새벽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잠시 후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밝아지고 곳곳에 불이 붙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새벽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이날 모스크바주 포돌스크의 세르게이 소비아닌 시장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2022년 개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방공 시스템으로 총 45대의 드론을 격추했다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지난 6일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급습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Вже кілька доповідей головкома Сирського фронт. Наші позиції, передусім, це Покровський напрямок, наша Донеччина. Ми розуміємо кроки ворога і посилюємось.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평화협상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입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축구선수 호날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새 채널이 만들 수 있는 기록을 모두 깨버렸습니다. Go to YouTube, search You Are Cristiano and subscribe. 우리 시간 어젯밤 11시쯤 호날두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알렸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구독자는 73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이 시간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100만 명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90분,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블랙핑크 제니, 미스터비스트를 넘어서 24시간 안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모은 채널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호날두가 인스타그램에서만 약 6억 명, X에서는 약 1억 명의 팔로워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독자는 앞으로도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우선 11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건 연인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올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나선 북한 선수들이 사상 검열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훈훈하게 한 장면도 북한에선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이 끝난 뒤 시상식에 오른 남북한 선수들이 찍은 이 사진.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의미를 보여줬다는 호평이 잇따랐죠. 그런데 북한 내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리정식, 김금용 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당에 작성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소식통에 따르면 제1적대국인 한국 선수들 옆에서 희죽희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게 주된 비판 사항,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귀국 직후부터 한 달 동안 선수와 간부들이 3차례에 걸친 사상검열을 받게 된다는데요. 체조 경기에서도 북한의 안창욱 선수가 인사하려는 여서정 선수를 외면한 듯한 모습도 화제가 됐었죠. 이것도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의 새 영화가 인공지능 기술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사에 영화에 대한 작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개봉한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누적 관객 80만 명을 넘겨서 흥행 중입니다.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한국 팬들에게 올드보이부터 살인의 추억까지 한국의 영화에서 수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사의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BBC 등 해외 언론은 사람들이 카메오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79년 에일리언 1편에 등장했던 배우 이연홈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이번 영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AI 기술로 되살려서 영화에 등장시킨 겁니다. 디지털 강령술 아니냐,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한다면서 윤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감독은 존경심을 갖고 작업했다면서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사라졌던 배우를 유족의 허락을 받아서 되살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배우를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데요. 이번 작업에서도 여러 배우가 연기한 뒤에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신축 아파트 1층 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개인 테라스로 만드는 불법 확장 공사를 벌였습니다. 집을 20평 가까이 늘린 이 주민,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아파트 등을 부실 감리했던 LH 전관업체 대표였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광장 대표인 신모 씨는 이곳 1층에 입주하며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습니다. 신 씨의 집 밖은 원래 입주민 공용 공간이지만 신 씨는 집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하고 벽을 세워 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외부 출입을 막는 가벽까지 둘러 개인 테라스로 쓰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입주민들 모두가 분양가를 내고 분양을 받은 면적이고요. 그 면적을 개인이 쓰는 거는 입주민 전체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문제. 그런데 신 씨가 대표로 있는 광장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등을 부실 감리하고도 수많은 LH 사업권을 따냈던 대표적인 전관업체였습니다. 이 공사로 34평이던 신 씨의 집은 52평이 됐습니다. 공사가 아침 일찍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 소음이 그냥 뭐 두들기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계의 굉음이었거든요. 관할구청은 현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원상복구를 안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거예요. 뭐 고발이라든지 더 과태료를 하든지. 신 씨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확장하게 된 사유가 그 내부에 쓰레기하고 낙엽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해당 세대거든요. 제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내가 바꾸는 게 좋겠다. JTBC 정아람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등하교 방식을 놓고 학교가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전체 학생 800명 중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갖다 6개 건너야 되고 걸어서 30분짜리 거리에 학교를 갖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다 세울 건지 저쪽에다 세울 건지 뭐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큰 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주장, 나머지 학부모들은 억지라고 비판합니다. 굳이 지정된 승하차장을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덕 올라가기 싫다고 다른 700명의 등하교권을 위협하는.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 달 2일 등교 거부까지 예고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기아의 양현종이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썼습니다. 탈삼진 2053개, 15년 만에 기록 경신입니다. 한국 야구의 역사를 써가는 양현종, 남은 시즌 또 어떤 기록을 세울까요?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높은 공스윙 삼진 2049 대기록의 순간. 기아 타이거즈의 대투수가 KBO 리그의 대투수가 된 순간입니다. 롯데 윤동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양현종. 이 삼진으로 양현종은 송진우 전 한화 코치가 갖고 있던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49 탈삼진 신기록. 기아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을 비롯해 상대팀 선수인 전준우와 김원중도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양현종은 1회 선두타자 황성빈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KBO 통산 3번째 10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구가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닝만 많이 던진다면 그래도 좀 많이 기록이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삼진 7개를 추가한 양현종은 최다 탈삼진 기록을 2053개까지 늘렸는데요. 4대4 동점 상황에서 내려와 시즌 10승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기아는 8회 변우혁의 2루타에 이은 상대의 폭투와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아 롯데를 한 점 차로 꺾었습니다. 5연승을 달린 기아는 6할 승률에 복귀하며 2위 삼성과의 승차를 6경기로 벌렸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